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스트 유니버스 코어 개발팀의 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봇 트랜잭션을 대응하기 위해 있어왔던 일들과 최근에 적용된 동적 가스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안과 관련된 일들을 해오다가 최근 크러스트에 입사하여 코어 개발팀 인터페이스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클레이튼 메인넷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생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레이튼의 메인넷 사이프레스입니다. 클레이튼은 낮은 가스비를 통해 빠른 양질의 서비스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고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대비 송금 수수료 기준 약 2,500배나 저렴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대비 블록 파이널리티, 즉 블록이 체인에 삽입된 후 번복되지 않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90배 이상 빠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가스비와 봇을 이용해 대량의 트랜잭션을 보내는 차액 거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덱스 거래소가 있고, 이 거래소 간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차액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때 먼저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큰 차익을 얻기 때문에 블록 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트랜잭션들의 경쟁이 심해졌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대량의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봇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 2,500만 개의 트랜잭션이 전송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봇으로 인한 트랜잭션이 네트워크를 점유하여 그 결과 마치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유저들의 트랜잭션이 지연 또는 유실되고, 거래소들의 입출금이 지연되고, 커뮤니티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클레이튼의 봇 대응기가 시작됩니다. 클레이튼 팀은 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스팸 트랜잭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팸 스로틀러이고, 그 다음 트랜잭션 수수료가 차익만큼 높아지도록 하는 가스비 인상과 동적 가스비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한 기술적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팸 스로틀러입니다. 스팸 트랜잭션의 목적은 트랜잭션 풀을 최대한 점유하는 것입니다. 스팸 트랜잭션들 사이에서 실제로 차액 거래를 일으키는 트랜잭션을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이용자들의 트랜잭션이 유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레이튼 팀은 스팸 스로틀러를 적용하였습니다. 스팸 스로틀러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트랜잭션에 스팸 웨이트를 주고 트랜잭션 풀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기고 나면 웨이트 매니저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캔디데이트 또는 스로틀 웨이트를 변경시킵니다. 스팸 스로틀러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이후에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확인하여 스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팸 스로틀러 적용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약 50배의 스팸 트랜잭션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회 가능한 패턴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스비로 인해 지속적인 스팸 트랜잭션 전송이 가능했으며,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성 저하를 막기 위해 가스비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스비 인상 및 동적 가스비에 대한 내용은 동적 가스비 KIP71을 제안하신 제라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장들을 설명할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제로드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셨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팸 스로틀러로 충분하지 않았고, 가스비 인상 및 다른 시간 우선 방법 등의 해결 방안들을 같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비 인상 시 저희가 부딪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스비를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대체 얼마나 올려야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었고요.
다행히 블록체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계정의 거래 내역과 교환 내역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각 거래 이익과 비용, 그리고 당연히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가스비를 저희가 얼마나 올려야 봇 활동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판단되는 어떤 기초 데이터로서 저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전 장에서 보셨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델링을 한 결과인데요. X축은 가스비, 스톤이라는 단위로 표현되어 있고요. Y축은 트랜잭션 개수를 의미합니다. 위에 여러 일드 커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드 커브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각 가스비 그리고 트랜잭션 개수를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차익 거래자들이 그 비용 대비 이익을 낼 수 있느냐를 저희가 형상화를 한 건데, 빨간 그래프는 9배 차익을 유지하는 선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 봇들의 평균 일드에 가까웠고, 파란 그래프는 수수료와 차익이 같아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봇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거라고 추측을 했고요. 스팸 트랜잭션의 수가 적어지면 트랜잭션 풀에 대한 점유율이 낮아져서 결국 차익 거래 성공률도 낮아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50스톤을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 차익 거래가 85% 이상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무래도 당시 상황이 꽤 심각했기 때문에 250스톤보다는 750스톤으로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한 수순이라고 보고 가스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가스비 인상에 더해서 먼저 온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되는 시간 우선 방식을 같이 적용을 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먼저 온 트랜잭션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효 트랜잭션을 먼저 보내면 그 이후 더 많은 트랜잭션을 보낼 요인을 저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 초 정도 가스비 인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봇 트랜잭션은 많은 수가 즉각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많은 사용자분들과 개발자분들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가스비 때문에 클레이튼을 사용하는데 힘듦을 좀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또 가스비를 또 다시 많이 내리기에는 이전과 같이 봇 트랜잭션이 많아져서 또 사용자들의 거래가 빠르게 처리되지 않고 밀려서 또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가스비를 이렇게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도 기존과 같은 많은 불편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봇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추가로 분석을 했고, 여기에 내릴 여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 등을 통해서 250스톤까지 다시 가스비를 인하를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런 고전 가스비 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황마다, 네트워크의 혼잡 상황마다 가스비를 조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가스비를 고민을 하고 개발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고전 가스비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고 실제 이제 보팅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조정을 하는데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혼잡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되게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도 이전에 보셨듯이 어떤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매번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스비가 조정될 수 있는 동적 가스비 모델이 필요해진 거고요. 동적 가스비의 경우에도 동적 가스비의 가격 범위라든지 가스비를 정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 등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파라미터라든지 가스비 함수 디자인을 미리 저희 이전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백테스팅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고요. 결국 이런 분석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현재 클레이튼의 동적 가스비 모델은 다음과 같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블록이 블록체인이니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는 이제 가스 유즈드라는 지표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3천만 가스 이상 사용이 되면 그 이상 사용되는 양에 비례해서 매 블록 최대 5%가 상승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도 사용되지 않으면 최대 5%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든 블록이 꽉 차면 약 한 15초 정도가 지나면 가스비가 2배가 되게 되고요. 반대로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도 15초 정도 걸립니다. 또한 가스비의 맥스값 그리고 민값을 두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뮬레이션 백테스팅 결과 가스비가 너무나 크게 변동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가스비 예측 가능성이 많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비에 대한 맥스값 그리고 민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각각 25스톤 그리고 750스톤으로 값이 되어 있고요. 혹시 구체적인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KIP7을 GitHub이나 아니면 KIP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모든 과정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적 가스비를 개발해서 저희가 8월경에 실제 디플로이가 되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바가 각 날짜별 평균 가스 비용이고 검은색 라인이 해당 일에 일어난 트랜잭션의 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곧 가스가 많이 쓰인 날에는 가스비 또한 적절하게 늘어났고요. 트랜잭션이 많이 있지 않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비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네트워크의 혼잡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적절한 가스비를 자동으로 책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레슨 런드와 추가 해결할 점들에 대해서 같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제품이나 다를 바 없이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가스비 또한 적절한 가격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게 꽤나 복잡한 과정이고요. 충분히 디도스 방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동시에 또 너무 높은 경우 경쟁력 약화나 사용성이 약화될 수 있고요. 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비용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나 많고 다양합니다. 또한 가스비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기본 가격에 더불어서 팁 또한 채굴자에게 줄 수 있는데요. 또 이런 디자인마다 다양한 트레이드오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우리의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또한 미리 팀하고 정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립토에 100% 익숙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개발사에서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도 존재를 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와 개발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좀 비교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팁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제외를 했고요. 또 저희가 이런 레슨런들이 있었고 이외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이것이 완벽한 디자인이 아직 아니어서 예시로 저희가 사용하는 블록가스 유스드라는 지표가 네트워크 혼잡 상황을 100%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인지 아니면 민 맥스 값도 자동으로 조절을 시킬 수 있지는 않을지 등등 여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꽤 복잡하기는 하고 또 되게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쪽의 개발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쉽게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이 만나는 교차 지점과도 같다는 느낌을 되게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좋아하고 실제 경험하고 싶으신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같이 와서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